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 이어서 수동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자동결산이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왜 자동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수동결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은 말 그대로 직접 여러분이 분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수동결산의 가장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손익의 이연과 이연, 그 다음에 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상을 혹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발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손익의 이연, 그 다음에 예상. 이연은 이 다른 쪽으로 연기시켜 버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은 일어나지 않았는 만다고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손익이라는 표현은 수익 비용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뭐 있느냐. 손익의 이연과 예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정 과목들이 좀 등장을 할 겁니다. 뭐가 있냐면 선급, 비용, 미수, 수익,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네 가지의 새로운 계정들이 나올 거예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도 얘에 대한 건데, 자, 선급 비용, 미수 수익,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되어 있다 보니까 이름에 수익 비용이 붙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 이거 수익이구나, 비용이구나 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이나 봅시다. 선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름이 비슷하면 계정의 분류도 같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미리 준 돈. 선급금 자산이죠. 맞아요? 그래서 선급비용도 뭐가 된다? 자산이 됩니다. 비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미수금 못 받은 돈이잖아요. 자산. 미수수익도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수금, 부채죠. 그럼 선수익도 뭐가 된다? 부채가 되고요. 미지급금, 얘 부채죠. 맞습니까? 그래서 미지급 비용도 뭐가 된다? 부채가 된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선급 비용과 미수수익은 무슨 계정이라고요? 자산 계정이고, 그 다음에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제가 수동결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차례차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예제 문제. 10월 1일 날 건물에 화재 보험료 120만원 현금 납부했습니다. 됐습니까? 보험료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고요. 모든 보험료는 뭐로 계산하라고요? 월할 계산해 달랍니다. 월할 계산. 자, 월할 계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1년치 보험료니까 월로 나눠서 나누기 12 하셔서 해당 월수만큼만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월할 계산이라는 표현이 있고 일할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할 계산은 12분의 얼마, 일할 계산은 365분의 얼마, 이렇게 됐습니까? 월할 계산은 수업용으로 많이 쓰실 거고요. 일할 계산은 실제 업무하실 때 많이 쓰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10월 1일 날 분계를 할 거예요. 뭐라고 분계할 거냐면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료 120만원 대변에 현금 120만원, 이렇게 분계하실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2020년, 2021년이 있다 이거죠. 1월 1일, 12월 31일, 12월 31일. 자, 분명히 10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내년 9월 30일까지가 이렇게 보험에 대한 기간이다. 이렇게. 요게 보험 기간이다. 맞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손익계산상의 비용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측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결산하는 날짜인 며칠?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발생한 비용만 보고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 쳐진 부분이 있죠. 요까지의 비용만 만다고요? 당해연도 보험료라고 보고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험료에는 가만히 보시면 이 보험료에는 당기분도 있지만 언제 것도 있다고요? 차기분 보험료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차기분에 대한 보험료를 여러분들은 이 차기분에 대한 보험료를 간단하네요. 빼주시면 돼요. 그냥 장부상에서. 됐습니까? 빼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빼주시게 되면 내년 거만큼은 장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당해연도 보험료만 보고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당해연도 보험료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그 금액은요. 자, 1년치 보험료가 얼마였습니까? 120만 원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오랄 계산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한 달치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 내년 9개월치 얼마요? 90만 원만큼은 보험료라고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 90만 원 감액하시고 그만큼을 여러분은 뭐라고 처리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선급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90만 원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 비용. 자, 그럼 자, 선급 비용이란 이름은 우리가 보험료 미리 줄 수 있죠. 그러면 원래는 선급 보험료, 이자 미리 주면 선급 이자, 임차료 미리 주면 선급 임차료. 와,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 하나하나마다 다 선급을 붙이게 되면 계정 과목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비용들을 다 미리 주게 되면 통합해서 그냥 뭐라고 쓰는 거라고요? 선급 비용이라고 쓴다. 됐습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결과론 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거는 보험료 120이 있었지만 그 중에 90만 원이 소멸됐죠. 감소했고 그러면 남은 3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90은 미리 준 자산이다 라는 걸로 보고된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제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여러분은 선급 비용이다 라고 얼마? 120만원. 대변에 현금이다 라고 얼마? 120만원. 요렇게. 자, 이렇게 분개한다고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용지나 볼펜 이런 소모품들을 구입하게 되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소모품 B라는 뭘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요? 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월 1일 날 뭐 한다고요? 보험료 주는 날 입장에 봤을 때는 어차피 앞으로 보험료로 다 쓸 거니까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날 당시에는 앞으로 1년치에 대한 보험료를 다 미리 준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뭘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12월 31일이 돼버린다면 결산이 돼버린다면 선급 비용이란 자산만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당해 3개월 사용했던 요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장부상에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된 보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자, 올해분 사용했는 보험료만큼은 여러분이 강제로 보험료라고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만큼은 더 이상 미리 준 게 아니니까 선급 비용을 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이 금액은 자 1년치 보험료 120만원 중에 12로 나눠서 한 달치가 계산되겠죠. 당해연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거 금액 얼마? 30만원치더라. 30만원이 당해연도의 보험료구나. 그래서 보험료라고 얼마요? 30만원 적어주시고 선급비용도 얼마? 30만원 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분계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선급비용은 어차피 30만원이 많다 줄었으니까 남는 거 얼마? 9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얼마 나왔습니까? 30만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내가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급비용을 없애고 보험료로 갈 건지, 아니면 보험료 세대에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보험료를 없애고 성급비용으로 갈 건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두 가지로 드렸지만 여러분은 딱 하나에 대한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봤을 때 무조건 당해연도 비용만 기록되게 만들어주자 이거죠. 됐습니까? 기존에 어떻게 처리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 분기만 올바르게 하시게 되면 만다고 보고되는 비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만다고요? 보험료 처리했다가 보험료를 소멸시키고 성급비용 처리하는 분계, 이 결과나 그 다음에 처음부터 성급비용이라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산 시에 당해 발생 부분만큼을 보험료로 처리하신 거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만다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 날에는 이제 어차피 9월 30일 날 가서 보험료 처리하기는 늦잖아, 맞죠?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보시면 내년 2021년 1월 1일 날 뭐 하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2021년에 다 쓸 거니까 보험료 90, 그 다음에 성급비용 뭐 한다고요? 90이다 라고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로 다 역분계 시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역분계를 해주시면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 보험료 90만원이 딱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발생주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해가시는가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도 물을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설명드린 계정 과목이 비용이었죠. 비용. 맞아요? 비용을 당해연도 비용이 아닌 것을 내년 차기로 이월시키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연기시킨다 해서 뭐라 부르냐면 이연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이연. 내년으로 넘긴다. 왜 넘기는데요? 미리 줬기 때문에. 내년 거를 미리 줬기 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 선급이라는 말이 붙어요. 됐습니까? 자, 얘가 비용의 이연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 강의는 이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해연도 비용만 기록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강의를 들으시고 비용의 이연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카페에다가 질문을 다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